드디어 진짜 너를 만나다. 보이지 않아 보이는 곳, 온도. 구독 날아든다. 온갖 좋아요가 날아든다. 도와주십시오. 혹시 엘리님이 대화 나누고 싶은 주제로 이야기 나누는 시간 한번 가져볼까요? 네. 네. 제가 앞에 고기 철학이라고 했어요. 네. 네. 철학이라고 하기에는 좀 약간 소소한 철학이지만, 네. 혹시 자기만의 철학이 있는지 묻고 싶어요. 이거를 왜 물어보냐면, 네. 작년에 그 돈 스파이크 씨라고 고기를 뜯어먹는 작곡가 그 말씀하시는 거죠? 아티스트가 있었죠. 네, 네네. 작곡가 있었죠. 네. 그분이 되게 떴어요. 네. 그래서 예능에도 많이 출연을 하고 이랬는데 작년에 그 돈 스파이크가 씨가 네, 어머니와 같이 외식을 나갔다가 네. 브런치 카페에서 정말 이것저것 골라서 14만 원어치? 그때 10여만 원어치를 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놀라가지고 이거 너무 많아. 그러니까 돈 스파이크 씨가 이건 많지가 않다. 그럼 대체 너의 기준이 뭐냐? 그러니까 1인분이라는 것은 그저 숫자래요. 그저 숫자일 뿐이다.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들어도 나한테는 이게 1인분 어치밖에 효능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1인분이라고 나는 지칭을 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봤을 때, 와, 저분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이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비록 좀 어려운 주제를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네, 철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개똥 철학도 철학이라면, 네. 우리 모두가 하나씩 갖고 있는 철학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봄으로써 철학적 사유에 조금 한 단계 다가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정민님부터 혹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민님은 어떤 철학이 있으신지, 어떤 개똥 철학이 있으신지 개똥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찰떡같이 알아 먹을게요. 네. 저는 네. 지금 질문을 듣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일단 음식 얘기가 나와서 음식 생각이 먼저 나왔어요. 저는 그런 하얀 국물 있는 음식 먹을 때 있죠. 네. 막 순댓국밥이나 설렁탕 같은 거 네. 먹을 때 그 국물이 빨개지는 게 싫어요. 거기 무슨 철학이 있을까요? 그래서 네. 그냥 그 다대기 같은 거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다고 하잖아요. 네. 네, 넣어서 먹어도 맛있는데 네, 저는 뭔가 그 하얀 국물이 그 기존의 그 맛을 잃는 것 같아서 그 국물에 막 김치를 넣어서 먹거나 다대기를 풀어서 먹거나 하는 거를 안 좋아해요. 아. 그냥 그것들은 따로 바로 입으로 들어갈 수 있게. 그 흰 국물이 가지는 장점이 있나요? 흰 국물이 가지는 장점은 네. 정말 딱 그 맛을 느낄 수 있어요. 본연의 맛. 네. 그 사골 맛. 사골 맛. 엘리님 뭐라고 하셨나요? 혹시? 아니요, 저 안 했습니다. 아, 네. 근데 이거 네. 말씀 중에 말을 해도 괜찮나요? 말씀 중에 뭐 채팅으로 하셔도 되고요. 이제 3명밖에 없으니까 그냥 말씀하셔도 돼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네. 네, 3명밖에 없으니까 저희가 원래 많으면 채팅으로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국물 철학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래서 국물은 저의 국물 철학이요? 네. 소금도 안 넣으시나요? 국물은 소금도 안 넣습니다. 아무것도 넣지 않아요.
아무것도 넣지 않고 그 싱거운 걸. 파만 넣어요. 아, 파. 네. 파만 넣는 이유가 있을까요? 파는 국물의 색깔을 변하게 하지 않아요. 소금도 안 변하게 하잖아요. 맞아요. 맛이 달라져요. 맛이 달라져요. 아, 맛이 달라진다고요? 네. 아, 국물. 그러면 다대기 넣으시는 저희 전 세계 몇 억 인구한테 한번 국물 추천 한번 해주세요. 다대기가 이미 들어가 있어서 늘 그대로 드셨을 텐데 꼭 빼고 드셔보세요. 다대기를 넣어서 주는 집은 꼭 다대기를 빼고 달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네. 두 가지 맛을 즐길 수 있는, 두 가지 맛을 즐기시나요? 혹시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드시다가 다대기를 넣어서 드시나요?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흰 국물만 천천히 드시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흰 국물만 먹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몸에도 좋죠. 저는 좀 다 네. 넣어서 먹는 편이거든요. 아, 다대기까지? 네, 저는 김치, 깍두기 다 넣어서 먹는 편이라서 저는 양념 맛으로 좀 먹는 게 있어요. 근데 가끔씩 나도 그냥 맹한 국물 채로 먹고 싶은데 이게 입맛이 거기에 이제 익숙해지니까 네. 맹한 국물을 잘 못 먹어요. 그래서 근데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겠어요. 네. 말 나온 김에. 좋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다대기 무조건 파였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싱거운 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도 흰 국물을 요즘은 즐기는 편입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엘리님의 고기 철학과 정민님의 국물 철학을 들어봤는데 이제 제가 이야기할 차례죠. 저는 철학에 대해서 이런 고기에 대한, 음식에 대한 철학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철학에 대해서 뭘 정의하는 걸 잘 못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게 없는데, 제가 항상 요즘에, 그러니까 자주 이야기하고 운도에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제 철학은 그냥 삶은 고통이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냐면, 좀 어렸을 때나 좀 힘든 일이 있으면 항상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러니까 저는 즐겁고 싶었고 행복하고 싶었는데, 요 책에서도 약간 행복을 추구하지 말라고 글귀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되게 동감을 했었는데, 행복을 추구하다 보니까 항상 무슨 일이 생기고 좀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짜증나고 항상 우울해져 있고 생각도 너무 많아지고 잠도 못 자고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철학을 가지게 된 것은 한 1년에서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원래 삶은 고통인데 내가 행복하려고 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 삶은 고통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조금 더 많이 감사하게 되고, 매일매일 좋은 일이 조금 한 거라도 생길 때 삶은 고통인데 나한테 또 좋은 일이 왔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기분이 좋아지게 되고, 네, 그렇게 되면서 저는 좀 많이 내려놓고 많이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개똥철학, 삶은 고통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엘리님의 개똥철학 질문을 통해서 고기 취향도 알아보고 국물 철학도 알아보고 또 삶의 철학까지 알아봤는데요. 제가 가져온 질문은 여기 책에 나오는 구절인데, 전쟁과 침략이 좋고 나쁨의 문제에 해당되는 것이겠는가?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판이 짜여질 때 나타날 수밖에 없는 뒤틀림 현상이다. 그리고 과정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에 동의를 하시는지가 제일 궁금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최근에 나온 조커라는 영화도 보면 조커의 탄생 배경을 그린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좀 불편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철학을 하는 이유가 실용적인 부분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실용성 그리고 뭔가 이런 과정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독립적인 주체로 뭔가 해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보면서.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당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면 정말 우리는 약간 원시인 정말 몇만 년 전에 있던 그런 인간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건가? 더욱더 모든 사람이 그냥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정민님? 제가 질문을 잘 의도를 파악을 못했는데, 네. 그러니까 다시 질문해 주실 수 있나요? 저도 제가 지금 말을 하면서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결국 이제 실용적인 것만을 추구해서 철학을 하는 게 맞는 것일까? 그런 의미가 될까요? 실용적인 것만을 위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 선악의 그 경계선이 모호해지는데 그것 또한 맞는 것일까? 네, 좀 어렵죠? 저 어려운 질문을 가져왔죠? 저는 네. 철학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나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의 차원에서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사람이어야 한다. 네. 이런 걸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네. 그 부분에서 있어서는 실용적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실용적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무슨 이유가 됐든 네. 나만의 독립적인 생각을 가지는 거는 맞다고 봐요. 철학을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프롤로그에서도 적어 놓으셨는데 뭔가 부강국이 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잘 살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강국이 되기 위해서 아니면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은 전혀 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네. 그거를 가지고 고집을 부려서 그대로 꼭 하게끔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서까지 그런 차원에서 말하고 있는 책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스스로도 그냥 누군가한테 그런 거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면 네. 나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네. 좋습니다. 각자의 생각은 다른 거니까요. 엘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엘리님 부탁드립니다. 혹시 마이크를 끄고 계신 건 아닌지 마이크 버튼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엘리님께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으십니다. 목소리가 안 들리고 있습니다. 아직 안 들립니다. 혹시 마이크 버튼을 끄고 계시고 있는 건 아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철학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러니까 누군가가 독립적이지 않으면 종속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종속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 단어가 조금, 그러면 내가 독립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독립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종속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 자체가 누군가 누군가를 종속하는 것인가? 뭔가 약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을 펼쳐나갔었는데, 혹시 엘리님은 아직도 마이크가 안 되시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네, 엘리님. 제가 네. 최근에 헤드셋을 바꿨거든요. 네. 그 좋다던 S사 쓰고 있는데 이게 가끔 네. 말썽이 생기네요. 그럼. 네. 네, 그러면. 네. 네. 세상에. 아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길마니 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게 독립적인, 그러면 이 책을 보고 아니면 혹은 다른 사유를 하면서 독립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네. 그러면 종속적인 사람들은 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인가요? 종속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라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질문을 했죠? 이렇게 한번 문제가 생기면 네. 좀 그렇습니다, 맞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용적인 걸로 계속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서 철학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종속적인 사람들이 철학을 해서 다 독립적인 주체가 돼도 과연 종속적인 사람이 없을까? 네. 그렇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자면 네. 철학자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기존에 대부분의 사람들을 철학자라고 부르지 않고 어떤 성인들, 그리고 정말 이름난 사람들, 중국으로 예를 들면 공자, 맹자, 노자, 정말 네. 그분들이랑 그리스에 살았던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철학자라고 불렀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의 흐름을 봤을 때, 네. 네, 그 사람들이 철학자였는데,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일반인처럼 네. 지내왔었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제 첫 질문이 전쟁과 침략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 책에서 작가님께서. 거기에 혹시 동의를 하시는지. 어쩔 수 없이 생겨났던 거다. 네. 그러니까 이분은 철학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전쟁과 침략이 생겨날 거고, 거기서 뭔가 균열이 생겨났을 때 철학적 사고를 통해서 우위를 점해야 된다라고 네. 저는 느꼈거든요. 네. 저도 그 부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네. 잠시만요. 네. 근데 그 부분이라는 그 부분이 이런 말씀 아니셨을까 생각을 해요. 네. 여기 보면은 그 프랜시스 베이컨 철학자가
몇백 년 전에 저희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선포를 했을 때 이게 왜 과연 철학적인 말이냐. 지금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아직까지 그 베이컨이 남긴 철학적인 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될까 우리는. 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과 비교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시대 상황을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시대 때는 그 베이컨이 이런 말을 하기 전에는 아는 것이 힘인 시대가 아니었는데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네 그렇습니다. 네. 힘인 시대가 아니었는데 베이컨이 이 말을 함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어떤 하늘의 능력 그런 신들의 영역을 뛰어넘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야지만 우리는 좀 더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우리나라가 건축국에서 지금까지 오고 지금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 우리가 똑같이 사실은 우리도 베이컨이 했던 말처럼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우리가 또 다른 장르를 하나 더 설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런 거에서 봤을 때 비록 전쟁과 고아가 있었지만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이분은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시대에 딱 와서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전 근대적인 생각은 버리고 앞으로 신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원동력이 된다. 저는 이렇게 읽었었거든요. 네. 그 앞으로 전진하는 것 자체가 이제 질문은 전진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건 아닐까. 근데 그 질문을 던졌을 때 또 다른 사람들은 전진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만 또 전진을 해야 될까라는 질문은 던질 수는 없는 거고 뭐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질문을 제가 던져본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봄으로써 또 저만의 그런 선악의 규정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고 좋았던 것 같아요.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